안녕하세요. CI 유리학교 입학지원처 이정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5월 학기에 입학한 이영보 졸업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영보 학생? 네, 대표님 덕분에 저 졸업생활 마무리하고 잘 네. 지냈습니다. 저기 오늘 영보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CI 유리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조리과 대학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간 케이스인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경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CI 뉴욕 캠퍼스를 선택한 게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경험이 없었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좀 폭넓은 기회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서 일단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CI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이외에 혹시 다른 국가에 대한 요리학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나요?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든 게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일단 일본의 치지랑 이제 미국의 CI인데 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일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도 가깝고, 그리고 그런 두 이유 때문에 염두에 둔 거고, CIA 같은 경우는 뭐 명실 상부 그냥 잘 알려진 명문 대학교고 네임밸류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치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깝고 더 가까운 만큼 좀 다양한 경험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가서 좀 세상을 좀 보자 해가지고 좀 멀리 CI까지 간 것 같습니다. 미국 CI 유리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이제 미국에 세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곳이 이제 뉴욕 캠퍼스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혹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경험을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가 쪽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입학하기 전에도 당연히 나파밸리에 있는 CI 캘리포니아 캠퍼스에도 가봤고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압도적으로 저는 뉴욕 캠퍼스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단순히 뭐 규모로도 볼 수 있고 뭐 볼 수 있겠지만 뭐 나파밸리가 그렇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뉴욕 캠퍼스가 본교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파밸리 캠퍼스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 캠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본교하고 분교 개념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CI 유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하고 본교 개념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이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텍사스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캠퍼스 규모가 큰 곳이 이제 뉴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들이 아무래도 다른 두 개의 캠퍼스보다는 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뉴욕주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 캠퍼스가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곳이 이제 뉴욕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이제 준학사 과정은 모두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만 이제 뉴욕 캠퍼스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캠퍼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장단점이 있다면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2개 또는 3개 도시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준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뉴욕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데 면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뉴욕 캠퍼스하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뭐 아무래도 뭐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죠. 기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학교에 대한 우리 영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에 대한 규모라든지 부대 시설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뉴욕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익스턴십을 이제 서부 쪽으로 가서 이제 찾는 거죠. 비단 뭐 서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시카고라든지 뭐 텍사스라든지 뭐 플로리다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런 어떤 그 캠퍼스에 대한 뭔가 이동이라든지 그 미국에서 뉴욕 캠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익스턴십을 샌프란으로 갈 거라는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 당연히 했었죠. 이제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이 원래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당연히 고려를 해봤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엑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3-4개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 끝에서 서부 끝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엑스턴 사이에서 이제 서부로 옮기는 거는 좀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또 2년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뉴욕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뉴욕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연히 그냥 뉴욕에 있기로 했는데 뭐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원하시면은 진짜 서부 쪽 샌프란 쪽에 워낙 이제 가고 싶은 식당이거나 일하고 싶은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주어져 있어요. 그 이제 CI 학교를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학교를 이제 알아보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크게 이제 국가는 미국과 이제 일본을 알아봤고 미국은 CIA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츠치. 근데 결정을 이제 미국에 있는 CIA 요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뭐 이제 보고 이제 신중하게 이제 학교를 선택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CIA 요리 학교를 가 보니까 어떤 곳이든가요? 뭐 예상했던 거 또 기대했던 거 그 이상과 뭐 이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솔직하게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CIA 뭐 최고의 요리 학교, 뭐 요리계 하버드 이런 엄청난 네임 밸류가 있고 뭐 입학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바로는 기대보다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제 두루두루 캠퍼스 환경이나 이제 학생들이 각자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뭐 아까 말했던 이제 들어오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되게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지만 자기가 진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은 좀 그거에 대한 환경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CIA 말고도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여러 곳에 이제 요리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종합대학 현식이든 아니면 뭐 사립대학이든 아니면 뭐 공립이든 그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이 CIA 요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에 대한 이 평가는 좀 어떻게 들리나요? 일단은 저도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왔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대학교 출신들을 봐온 결과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뭐 소위 말해서 신입 요원 신입 사원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새내기인데 현장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경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CIA 동문이 많아요. 네, 위에 이제 차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셰프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CIA 동문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느 식당을 가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CIA 동문 중에서 이제 뭐 수세배에 있는 포지션이든지 아니면 뭐 오너 셰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 분들에 대한 그 영보 씨가 미국에 있을 때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레퓨테이션 명성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미국에서 한국인 요리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인식은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은 인식.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데도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 일하는 게 빠릿빠릿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음.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근면함을 제일 잘 봐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근면성도 있고 성실한 면도 있고 모르겠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대를 갔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좀 이제 어른이나 윗분을 좀 존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법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도 뭔가 이제 존중이나 뭐 규율에 대한 이런 그런 존중, 뭐 리스펙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자기 주장이 그렇게 크게 그 조직 내에서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고용주 면에서는 조금 일도 잘하고 근면하고 존중하고 불평불만 없고 자기 주장 없고 이런 부분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좀 이상을 좀 많이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차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자기 주장도 좀 많이 어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성에 대한 이런 조사를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업장의 어떤 방향성을 본인이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메뉴 플래닝이나 아니면 뭐 고객수를 상대로 하는 뭐 이런 업장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기 어필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에서 좀 더 나은 그런 한국인의 어떤 긍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영보 씨는 저기 뭐야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강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미국이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둥글둥글하고 맞아요. 그렇게 미국 다른 나라에서 온 특히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표현이 거세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저는 오히려 되게 주장이 센 편이었어가지고 주방에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뭐 이렇게 한국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꼼꼼하고 남들보다 세심하고 못 보는 것도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다 캐치를 맞아요. 하는 그런 성격도 또 있던 터라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이런 평가나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했을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한국 음식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요? 아 이거는 저가 되게 저한테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누누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 대학교 다니면서 한식 거기서 당연히 한식도 배웠겠죠. 한식을 배우면서 아 이거 맨날 집에서 먹는 건데 이거 밖에서 사 먹는 건데 반찬 김치찌개 나물 이런 거 별로다. 이걸 왜 배우지? 이걸 왜 그렇게 배우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식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미국에서 한식이 되게 지금 핫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뭐 믿으시는 분들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캐주얼한 진짜 스트리트 푸드나 뭐 치킨, 소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하이 레벨로 올라가서 뭐 다이닝에서도 약간의 한식이 묻어난 그런 다이닝까지 그런 수준까지 되게 지금 한식 플레이버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식을 좀 알아두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 음식만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 쪽에 이제 막 홍보를 이제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한국에 대한 음식을 이제 음식만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통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 코리안 이런 컬처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리다 보니까 근데 코리안 컬처가 단순히 이제 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상이나 기회들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한국 음식 또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CI 요리학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키시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이동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기차역의 마지막 이제 종점역이기는 한데, 그 포킵시에서 하이데페크까지 또 거리가 한 뭐 우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맨하탄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맨하탄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보통 이제 1시간 한 5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학교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장소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CI 내에서 또 기숙사 생활도 학생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에 대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CI 유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인 현지 학생들이 거의 국적 비율이 유학생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과 또 이제 미국 학생들이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또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CI 뉴욕 캠퍼스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외진 곳은 아니고요. 네. 물론 외진 곳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이제 주변에 이제 포킵시라는 도시에 이제 속해 있는 학교 캠퍼스거든요. 위치와 그리고 포킵시가 가장 좀 가까운 도심지기도 하고 그러한 도심지에 물론 이제 자연 경관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네,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훌륭하죠. 이거는 좀 되게 좀 지루한 그거긴 하지만 되게 뛰어나고 뭐 공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자주 다니던 이제 좀 정육점 같은 곳이 있었어요. 로컬 정육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처음에 갔던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뭐 로컬에서 잡은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부철샵에 뭐 생선부터 시작해서 부철샵인데 거기서 이제 식재료들 사다가 이제 같이 룸메이트랑 같이 해 먹고 스테이크 해 먹고 바베큐 파티 하고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일상이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탑샵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네.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어요.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뭐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뭐 자전거 타면 5분, 차 타고는 3분 네네.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학생들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장을 보거나 이제 기초적인 생활용품들은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집카라고 이제 시간별로 뭐 30분별로 이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이라면은 간단하게 그냥 국제 운전 면허만 취득하셔서 가시면은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좀 주변을 돌아다니기에 수월한 그런 조건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숙사 생활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모든 기숙사가 키친 요리할 수 있는 키친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친해지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뭐 이게 되게 일상이에요. 네, 이게 되게 일상이고 그리고 또 아까 팩실리티가 많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또 이제 학교 소속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잠깐 좀 휴식 취하기도 좋고 저는 되게 환경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넘어가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학생들 현지인 학생들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되게 높고 이제 유학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외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당연히 같이 놀다 보면은 미국 문화에도 좀 익숙해지고 걔네들은 어떻게 노는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같이 좀 익숙해지고 좀 미국 생활을 안 해보셨으면은 오히려 좀
더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걔네들도 뭐 그렇게 꺼려하지도 않고 선입견도 그런 거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낚시가 좀 취미였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낚시 친구를 하나 낚시 메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친구도 같이 차가 있길래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있길래 같이 낚시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저는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마음 맞는 뭐 친구 몇 명 사귀어가지고 물론 이제 같이 간 유학생들이랑 이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쪽 현지 학생들이랑 같이 더 어울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음식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학식이라고도 하고, 예, 이제 뭐 급식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식사는 제공이 되지만 그 제공되는 그 식사의 그런 어떤 횟수라든지 또 주중에 제공되는 어떤 식사와 또 주말에는 또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 만약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식사를 해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CIA 이제 학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은 포인트를 줘요. 골드 포인트, 블루 포인트, 그린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골드 포인트는 현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학기 시작할 때 일정량의 골드 포인트를 줘요. 물론 이제 선택하는 이제 학식 밀 플랜에 따라서 이 포인트 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현금처럼 언제나 쓸 수 있는 골드 포인트, 그리고 그린 포인트, 블루 포인트는 이제 학년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일 받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0포인트 정도를 받는데 그 20포인트를 그냥 하루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써도 되고 한도를 넘어서서 뭐 좀 많이 살 게 있다 그러면 골드 포인트를 좀 써도 되고 뭐 당연히 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카드 결제를 해도 되고 포인트를 충전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셀렉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포인트 정도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 3끼 아니면 2끼 플러스 간식 정도 그 정도를 하기에는 충분한 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에는 블루 포인트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단점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제 모든 학식이 이제 학생들이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든 거를 학생들이 사 먹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마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이제 외부 인력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블루 포인트를 못 쓰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20포인트를 이제 아침에 이제 오전 수업 듣고 오전 수업 들으면서 만든 거 거기서 먹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침 점심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로는 저녁만 사 먹고 포인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기초적인 생필품 학교 마트에서 파는 기초적인 생필품들 사거나 뭐 유제품 간식 과자 뭐 이런 것도 사가지고 쟁여다 가지고 주말에 그걸 이용해서 저는 좀 세이브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뭔가 오퍼레이팅이 되는 이런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 이제 좀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더 에그라고 이제 가장 큰 네. 학식당이라고 하나 식당 카페테리아 같은 마켓플레이스. 경우는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마켓 포인트도 이제 제품별로 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뭐 주말에도 뭐 이런 식사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선택권이 좀 좁지. 그렇게 무리는 뭐 먹을 게 없다거나 무리가 이게 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선택권이 없는 게 좀 줄어드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요령 좀 생기고 이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런 스튜던트 컨텐츠를 제공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뭔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도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아 요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들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숍에 가서 그게 뭐 육류든 뭐 해산물이든 이런 것들 구입을 해서 오면은 또 학교에서 또 이제 우리 교과 과정 중에 2학기 때 그 meat 그다음에 뭐 seafood, identification, fabrication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운 어떤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뭔가 주말에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다 보면은 또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또 그들하고 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아까 그 한국 학생들하고 미국 현지 학생들하고 좀 뭔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의 한 예로 우리 영보 씨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고 그런 요리를 또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본인 의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 현지 학생들과 하느냐, 아니면은 뭐 한국 학생들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든 게 뭐 수업에 할 때 충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이닝으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있다고 해요. 그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달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시켜 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요리 학교이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요리 학교라서 먹을 게 떨어지거나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먹거리로 학교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좀 이용을 해가지고 네 교내 생활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학교 내부적으로 그 왜 이 Earn and Learn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Earn and Learning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배우면서 벌다, 약간 배우면서 돈을 벌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학교에서 시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리사를 육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캠퍼스 내에서 아까 말했던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제 구할 수 있는 구직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제 배울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주 목적은 당연히 이제 돈을 버는 것, 그렇죠. 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용돈벌이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법만큼 장학금 형태로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장학금을 이제 등록금에 쓸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뭐 포인트로 바꿀 수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최저시급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시급 이제 막 비율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하면서 환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한 시급 3만 원. 와우. 되게 시급이 높아요. 한 25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자신이 좀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 좀 없는 시간 쪼개서 좀 도움이 좀 등록금을 좀 내는데 도움이 좀 되고 싶다 이러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파이 베이커리라고 이제 거기서 카페에서 네. 이제 일을 잠깐 했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원래 이제 베이커리 이 애플파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트리 그렇죠.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요리 전공인 컬리너리 학생들은 이제 가서 일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컬리너리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랑 페이스트리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너네들은 이런 수업 언제 듣니, 왜 듣니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파이 내에서 매장 안에서 또 이렇게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거 이외에도 또 혹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한 이 카페나 학교 이제 아까 말했던 카페테리아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카페테리아에서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아까 뭐야 식당 포인트 얘기 이제 밀 플랜 얘기를 할 때처럼 이제 가장 큰 이제
식당 교내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시장 장 보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네. 이제 자파 이런 걸 파는 곳이 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애들 이제 밥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한데 포커슨. 네 이제 보통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밥을 뷔페식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밥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계산 도와주고 약간 그런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얼앤런 같은 경우는 진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누구나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론 학생한테 주어지는 어떤 일자리기는 하지만 그 학교 내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회를.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신청해야 되는 뭐 시기를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거나 그런 기회들은 학생들이 보통 어디서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것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사회에서처럼 일자리가 나야지 네. 거기에 어플라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똑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곳 같은 경우는 경쟁이 있기는 마련이죠. 이제 거기 CIA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제가 졸업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네, 기억이 네, 잘 네, 안 나는데 네, 네, 네. 아무튼 홈페이지 이제 구인구직하는 학교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구인구직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웹 네, 네, 그 네. 포털에 공식 포털에 보면은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어디서 뭐 애플파이에서 뭐 그렇군요. 프런트를 구한다, 백을 구한다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교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가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일을 못한다라고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교내 밖에서 일을 할 경우는 그거는 이제 돈을 받고 일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기 중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익스턴십 말고 익스턴십은 이제 교육과정의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부에서 일하는 거는 합법이지만 내가 캠퍼스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뭐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는 이제 불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내가 교내에서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영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I 요리학교가 이제 워낙 인지도도 높고 뭐 여러 이제 외부에 있는 해외 어떤 유수 기업들도 스폰도 많이 해주고 또 학생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I 요리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그 요리 경연 대회라든지 행사가 참 많이 유치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영모시 보면은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수상이라는 수상은 거의 뭐 휩쓸 정도로 정말 많은 대회에 참석을 하던데 그런 어떤 대회를 참석을 하는 거에 대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수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뭐 간단하게 한 서너 개 정도 우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보이는 대회란 대회는 다 어플라이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냥 경험 삼아 최대한 네. 좀 많은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일단은 제가 학교를 5월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처음 대회가 그 비비고에서 주최했던 대회였어요. 그 비비고 네. 왕교자 만드는 그 네. 비비고에서 CJ에서 이제 네. 주최하던 대회였는데 이제 운이 좋게 아니면 운이 좋은지 노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제 되게 2등을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한 장학금도 한 3,000불, 4,000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되게 큰 자신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제 뭐 비비고라고 하는 그렇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먼 곳에 나가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액티비티를 통해서 뭔가를 좀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전 좀 되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다른 것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대회도 나가게 됐고 장학금도 많이 받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재미도 있고 네. 장학금도 이제 많이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닐 때 다 합치면 한 10,000불 정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도 뭐 맞아요. 네,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를 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어도 많이 늘고 요리도 뭐 어느 정도 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뭐 대회가 아니더라도 좀 뭐랄까 서로 이제 다른 문화의 음식을 교류하는 교류의 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도 그런 뉘앙스의 그런 모임도 열리거든요. 뭐 그런 거가 됐든 뭐 굳이 돈이 안 걸려도 그런 거라도 좀 참여를 해서 예, 분명히 참여할 시간은 많아요. 분명히 참여할 시간은 많기 때문에 가서 노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되게 좋고 되게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물론 여러 이제 요리 경연 대회도 있지만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클럽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럽 활동들이 이제 뭔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이제 공개나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찾을 수가 없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클럽에 대한 이런 종류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제가 좀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 가지고 왜냐면 다니다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이제 딱 코로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네. 이제 좀 동아리 활동들 같은 게 그렇죠. 좀 많이 폐쇄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폐쇄가 아니고 이제 학교 측에서 막은 거죠. 운영을 안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학기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입생들이 오라락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밤에 수업 다 끝나고 막 7시 8시 해졌을 때 모든 동아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팻말 들고 홍보하는 약간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동아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베큐 동아리가 들어가는 바베큐 동아리. 갔었는데 바베큐 말고도 요리 관련된 거 아니어도 그냥 뭐 핑퐁 동아리, 당구 동아리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차, 커피, 보드 게임 당연히 있고 그냥 다른 여타 대학들처럼 그냥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지금쯤이면 아마 다시 맞아요. 재개가 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기도 싶었고 이게 사실 시간과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었을 건데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 원 1일차 때부터 이제 영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블로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 블로그 채널을 제가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또 뭐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이 만드는 또 실습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이런 요리들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하게 보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 개인 블로그 채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과연 어떤 그 취지로서 만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딱 그 제 목적에 의해서 뭐 제가 막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좀 진짜 딱 학교 측에서 이런 걸 만드는 수업을 해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 저 같은 경우는 딱 1학년 1학기 때 들었는데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리즘 앤 리더십인가 그런 Professionalism and Life Skills. 라이프 스킬스 그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의 마지막 과제가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만드는 것. 이제 그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랑 다만 이제 그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다 버려지게 되는데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왜냐면 이력서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을 진짜 거기서 듣는 몇 시까지 수업 뭐 몇백 가지
레시피 요리한 것들 내가 한 것들을 일기처럼 그냥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이틀, 3일에 한 번 이렇게 쭉 올리면은 기록도 되겠고 피드백도 되겠고 그냥 네. 하루를 마무리하자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그냥 진짜 원래 만들었던 목적 그대로 이력서를 대용해서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좀 이력서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거기서도 좀 좋게 봐주고 또 내가 이제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하나 자연스럽게 가꾸게 되는 거니까 사업 관리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력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이제 보내고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패턴대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만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뭐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간에 이 개인 블로그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서 뭐 사실 꼭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진이나 요즘에는 이제 뭐 업로드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작성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내포적인 내용들을 그런 어떤 이용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 블로그 채널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물론 이제 뭐 이력서에 추가된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자가 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발자취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그런 어떤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유튜브 그 채널 그 설명란에 저희가 그 URL을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가 보셔가지고 과연 이제 시아 요리학교 학생들이 데이 1부터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 또 이제 또 제가 또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내가 이제 존경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이제 사람들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알았던 뭐 교수님들도 있지만 거기 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 또한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그 우리 이영보 우리 졸업생의 그 블로그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블로그 채널이든 뭐 다른 방법으로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이런 업적이나 발자취를 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 메디스 파크라고 하는 이제 우리 EMP 이제 미슐랭 이제 3스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익스턴십과 이제 OPT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슐랭 3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처음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슐랭 원스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미슐랭급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들어가는 그 문도 굉장히 높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미슐랭 3스타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EMP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어떤 체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을 했을 그 단계부터 또 채용이 된 단계 그리고 진짜 EMP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EMP는 이런 곳이더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답변이 길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 메디슨 파크가 이제 미국의 CIA에 가게 된 가장 큰 이 목표였기도 하고 골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인.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우연하게 여기에서 나온 이 쿡북을 보고 그래도 이런 곳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음식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무조건 가서 일을 한번 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당연히 미슐랭에서도 일해본 적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 그냥 노베이스로 이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여기서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엑스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으로 따지면 1학년이 끝나고 엑스턴십을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거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 문화에 좀 익숙해지는 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학교 수업도 잘 들었지만 이제 엑스턴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커리어 페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 이제 똑같이 이제 직업 설명회 같은 네. 걸 이제 분기별로 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이제 회사들이나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식당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 미국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게 또 그런 게 된다는 게 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했던 이제 기회가 많다는 거에 그 주된 포커스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도 갈 수 있어요. 한국, 일본도 갈 수 있고 그때 미국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가고 싶었던 11 메리슨 파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좀 미국에서 이제 통상적인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요리를 하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이력서는 솔직히 이제 부가 사항이거든요. 직접 봐서 직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접 같은 스타지라고 하는 이제 실무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했었고 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다가 이제 또 우연찮게 또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3-4개월 일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OPT를 가서 이제 1년이 좀 넘게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일을 하다 왔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 완전 밑에서 시작을 해서 꼬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셰프 토낭이라고 이제 CDP 위에 수셰프 밑에 이제 CDP들 관리하는 그런 직책까지 왔다가 이제 OPT 기간도 만료가 되고 비자도 만료가 돼서 다음에 언제 돌아오겠다 이러고 이제 나온 상태고요. 잠깐 식당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 20년이 좀 넘었고 미슐랭 3스타도 그냥 3스타가 아니고 이제 월드 베스트 넘버 1에도 오른 적이 있고 2017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리고 모든 직책을 다 놀았기 때문에 되게 좀 소위 말해서 뽕을 뽑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서빙도 해보고 뭐 프라이빗 다이닝도 해보고 그냥 일반적인 라인쿡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되게 기회를 잘 잡은 것 같고 누구나 또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엑스턴십을 거치고 OPT까지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들어가기도 쉽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진급도 빠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난 좀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런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딱 한 군데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 EMP라는 그 곳에서 일을 하고자 CI 요리학교로 입학을 했다는 거는 사실 처음 알았네요. 물론 이제 CI 요리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그 이상으로 또 가기 전에 또 EMP라는 곳을 한국에서부터 알게 되고 또 거기서 꼭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이런 objective가 딱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런 거 보면은 참 영보 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학교 생활이나 뭐 유학 생활이나 뭐 일적으로도 이런 생활들을 보면은 진짜 본받고 싶고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 설정이 뚜렷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가는 그런 영보 씨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이렇게 신입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로서도 또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또 학생과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지금 뭐 신입생들 이제 동기부여과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입학하는 이제 우리 그 신입생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연도만 해도 거의 지금 한 36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면 시대로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할 텐데 그렇게 앞으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자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그것들이 이제 입학 전에 뭐 어떤 사항들을 좀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또는 뭐 알고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 일일적이든 뭐 어학적이든 뭐 자격증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네. 따끔하게 네.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일이 예전 같은 경우는 CI학에서 막 6개월 이상의 뭐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지원이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가 꽤 됐고 맞아요. 필요도 없어졌어요. 없고 누구나 학비 내고 요리 좋아하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경험이 있어서 학위를 따러 뭐 오는 학생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난 요리가 좋다, 요리가 하고 싶다 이래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새로운 도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이나 경력에 있어서는 아예 없던 있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자격증까지 크게 그렇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외국 학교다 보니까 좀 어학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면은 있는 기회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표면상으로는 뭐 토플 80점, 뭐 IELTS 몇 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수가 채워지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실제 뭐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이제 그냥 표면상의 점수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외국 친구들 교수들이랑 진짜로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말이 안 되면 그냥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실력을 늘려서 열심히 어학 능력을 길러야지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는 네. 기회는 놓치지 않고 네, 어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먼 길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건데 띵까띵까 놀기보다는 누차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좀 교내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남들 놀 때 안 놀면 성공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학 생활을 이제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족스럽다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뭐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미국 학생들에 대한 국적 비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국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또 영어를 쓰는 거와 또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뭐 영국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썼던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이제 균등하고 좀 뭔가 만족스러운 이런 대학 생활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것이 잘 돼야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영어 조건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주위에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 미국 현재 있는 학생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일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대학 생활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영어를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들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위에 뭔가 중요한 보석들이 이렇게 숨겨놔 있어도 그거를 이제 제대로 찾고자 하는 의지와 찾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보석은 절대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은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그런 어떤 뭐 행사라든지 뭐 경연 대회라든지 뭐 언앤러닝에서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충분히 내가 이제 뭔가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찾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이제 후회 없는 이제 유학생활, CI 요리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영보 씨의 그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응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졸업과 또 본인이 또 일하고자 했었던 그곳에 또 일까지 이제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우리 영보 씨의 그 플랜이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동안 미국에서 활동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잠시. 네. 왜냐면은 이제 나중 목표로는 다시 돌아갈 그런 또 고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고 다음 행선지는 저는 이제 덴마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덴마크 쪽 노르딕 퀴즈니 지금 다이닝 문화에서는 되게 핫한 그런 퀴즈니고 또 저는 아직 유럽 쪽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 새로운 나라를 가서 좀 많은 걸 좀 보고 느끼고 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거기서 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은 또 어떨까? 또 미국이랑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해봤지 한국에서는 진득한 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모국에서도 일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을 해놓고 제 최종 목표는 수십이었는데 아직 수십까지는 달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러 다시 갈 거고요. 또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OPT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뭐 넥스트 스텝을 받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하지만 좀 부지런한 친구들은 OPT를 하면서 이게 최적의 시간에 OPT를 시작하고 한 2-3개월 지나고 하는 건데 좀 더 미국에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 다음 이제 OPT가 만기되고 이제 사용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좀 눈치 빠른 애들은 그렇게 비자 준비를 해요. OPT를 하면서 비자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체류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해서 어찌됐건 뭐 영주권 얘기도 해서 영주권도 받고 비자도 어느 정도 해결은 받는데 개인 가정사 때문에 일단 잠시 돌아오게 됐는데 당장 뭐 한 2주 뒤에 다시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게 됐고 본인이 좀 부지런하다면은 OPT를 하는 동안 비자를 알아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계속 체류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좀 그런 기회들을 이제 찾으려면 이제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아무래도 뭐 일이라는 그 직장의 어떤 이런 그 일자리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내가 차고 들어가려면 이제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더 빨리 그 정보력도 아무래도 더 빨리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근명성과 좀 성실함 이런 좀 재치와 또 이런 융통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덴마크로 가는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이라는 그 지역 자체는 영보 씨한테는 처음일 텐데 이렇게 요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한 곳에서 뭔가 시작을 해서 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요리라는 것이 이제 다 국가, 뭐 다 대륙, 대륙별로 또 식자재라든지 또 음식에 대한 문화라든지 또 음식을 만드는 스킬이라든지 종류나 다양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조금 더 영역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러 가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왔듯이 뭐 워낙 뭐 잘 하니까 그곳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또 어떤 일자리와 또 기회들로 또 그 현장에서 또 영보 씨를 또 기다릴 거라는 그런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된 질문이기는 한데요. 우리 그 CI 요리학교 재학생들이나 이제 졸업생들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이영보님에게 CI 요리학교란 과연 어떤 학교일까요? 저한테 있어서 CI는 되게 좀 자신감을 많이 얻게 해준 진짜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솔직히 남들보다 이런 실전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현장 경험은 많지 않아서 그냥 딱 탁상 공론만 해왔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한 곳을 목표로 학교에 들어갔게 됐고 거기서 이제 대회면 대회, 뭐 블로그는 블로그, earn and learn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그런 네. 목표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목표로 하던 곳까지 이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는 뭐든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은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진짜 도움이 많이 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된 그런 것을 이루게 해준 실질적인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이 진짜 뭔가를 진짜 하고 싶다, 뭔가 이제 요리인으로서 좀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싶다. 뭐 아직은 어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CI에 들어오셔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셔서 대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목표를 하나 둘 잡고 그거를 하나 둘씩 이루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성공 가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CI 요리학교를 입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기회를 보게 되면서 또 거기 안에 또 삶을 또 개척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2주 후면 이제 덴마크로 출국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여지껏 계속 그래 왔지만 또 연락하면서 또 앞으로의 그 덴마크에서의 생활 또한 업데이트되는 생활 좀 궁금하는 것들 좀 물어보면은 답변 또 주시는 거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또 상담할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I 요리학교 졸업생인 이영보 졸업생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